안녕하십니까.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석철 차장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네, 왔습니다. 드디어 뭐가 왔죠? 12월이 왔습니다. 마무리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년을 이렇게 좀 되짚어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번 연도는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뭐 했는지 사실 기억도 사실 잘 안 나는 그런 상황이죠. 1월에 제가 처음 그 라이브 이제 또 시작을 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행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행사 위주로 조금 한 해가 꽉 채워진 약간 그런 연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물류 확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물류가 엄청나게 또 확장이 된 상태죠. 거의 자리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확장이 된 상태에서 출애 경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잘 해보시고, 그죠? 물류로 인해서 사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꽤 많은 판매자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거는 물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시장 금액도 좀 올라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다운로드 쿠폰이나 뭐 그 다음에 뭐 가격 비교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행사까지 맞물리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하얀 선을 본다라고 아마 3분기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이제 거의 다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가격도 인하되는 상황에 광고비가 이제 고체정되면서 이제 물류가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상품의 가격을 잘 책정해서 판매하는 방식,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또 판매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내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고객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쿠폰을 많이 발행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니? 이거 하나랑, 아니면 너는 최저가니? 이거 하나.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서요. 그러니까 동종 상품을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장가에서 너는 최저가를 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가격적인 매력이 있냐, 요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라고 하는 물류 빨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했느냐,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를 떠나서 어느 마켓을 들어가든지 간에 그 세 가지 중에 매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건 상대적이다. 그리고 몰별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은 분산되지만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상품에 내 사업체에 어느 것들을 잘 끼워 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저도 물류에 막 늘려고 노력을 막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뭐 가격이야 뭐 그거는 지금 뭐 남들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 광고비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갖고 여러 마켓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좀 하고, 뭐 노출 관련해서도 신고를 좀 하고, 그래서 뭐 안 좋은 얘기를 간만에 하는데 뭔가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 초창기나 아니면은 새로운 아이템을 시작했을 때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매출이 성장세에 들어오면 그런 행동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이제 지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간만에 또 그 고객센터 연결 안 되는 곳이랑 또 연결도 해봤는데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렵지 않을까, 24년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가봐야겠죠. 그죠? 가봐야 되는 거니까 다들 좀 힘내시고 12월 마무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이제 우리 처음 만나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요. 지마켓에 이제 가보면 이렇게 이제 메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맨 아래 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판매자 교육센터라고 하는 게 있죠. 클릭하고 들어오면 카운셀링 받아보기에서 새로 이제 런칭한, 열심히 지금 답글을 다 거의 100% 다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시 온 답변도 다시 다 날려드리는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카운셀링은 지금 현재 우리 담당자님이 바쁘셔서 활성화를 정확하게는 못 시키고 있는 게 맞고요. 또 이제 계획 중에 좀 약간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서, 메일 주실 분들은 편안하게 주시면 됩니다. 카운셀링. 근데 주실 때 그 되게 추상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뭔가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 답변을 조금 구구절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유튜브 바로가기 눌러가지고 가시면 구독 좀 해주시고, 구독이 어느샌가 좀 멈추긴 했어요. 멈추긴 했고, 조회수는 그래도 전보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구독이 멈췄습니다. 네, 구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요거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한 번씩 할 때, 새로운 컨텐츠 업로드 할 때 사장님들한테 알림이 다 가죠. 그리고 요거는 뭐 저희가 늘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방송 중에 좀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일정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목요일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오늘 첫 번째 상품 등록 데이, 그 다음에 물류 데이, 컨텐츠 데이, 마케팅 데이, 뭐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특별한 주제는 정해놓지 않고 가는 게 지금 저희 방향성입니다. 왜 그러냐? 정해놓고 하면 주에 한 번 하는데 뭔가 어색해요. 저희도 할 때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죠. 그쵸? 그래서 주제가 그때그때 좀 변경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들어오셔갖고 저희랑 같이 1년 내내 하셔도 되고, 지금 1년 내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2년 내내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나 아니면은 겪으셨던 것 중에 좀 이런 것들은 좋더라라고 하는 것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라이브는 저희가 다음날 7시 정도에 다시 재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일부 편집이 돼서 올라가고요. 편집을 막 하냐? 아닙니다. 거의 다 살려서, 그리고 약간 민감한 주제 이런 것들은 좀 빼고 그다음에 재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라이브에선 다 얘기를 하고요. 그 참여를 하시고 못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7시에 다시 확인하시면 된다. 그 외의 컨텐츠는 저희가 이제 창업TV라고 해서요, 기존에 찍어놨던 것들인데 뭐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벌써 1.0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12월 공지 보셨죠? 그죠? 1.0 사라지고 약간 연기돼서 2월 15일인가? 그때 이제 완전 종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은 하지만 완전 이제 좀 그래도 옛날 거니까 최신의 업데이트는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시 좀 찍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오더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또 24년도에는 하나하나 올려볼까. 1년을 돌아보니까 이게 1년이 아니죠? 그럼 거의 한 2, 3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찍은 게. 대용 차장님도 머리가 많이 바뀌었고 저는 뭐 배추 머리가 있네요. 굉장히 놀라운데 지금 한 이 정도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네요. 이 정도 머리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록데이니까, 저번 시간에 등록데이 때 이제 그냥 지마켓 들어가서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컨셉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많이 판매되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한 2가지 정도만 같이 보시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상품 등록이더라. 이제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ESN 플러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상품 등록 변경의 상품 등록이죠. 관리가 없어졌죠. 관리가 없어졌어요. 상품 등록이 없어진 거죠. 상품 등록 하나 없어졌죠. 조금 있으면 뭐 이것도 뭐 다 그냥 2.0자 다 떼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방식으로만 상품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또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한 게, 본인 카테고리가 옵션이 설정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여기 통합 자세히 보기 들어가면 카테고리 안내돼 있거든요. 거기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나와 있고, 본인 카테고리 설정을 해보시면 가격 넣고 밑에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어디야? 노출 정보겠군요. 여기에 이제 그 옵션을 옵션 설정하는 게 기본 정보에 있나요? 그쵸. 요게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냐 되냐 이 차이거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메일 온 내용 중에.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드리냐면 주문 옵션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보내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본인 카테고리가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스스로가 카테고리 설정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별표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필수로 이제 등록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 나머지는 약간 부가 정보가 되죠. 그죠? 노출 정보 쪽에 와도 이게 별표, 그죠? 별표되어 있는 애들은 무조건 넣으셔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서는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 여기 추가 정보부터는 사실상 별표가 없거든요.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안 건드려도 그만이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본 정보와 노출 정보인데 아시는 것처럼 상품명, 카테고리, 그리고 옵션, 가격, 그다음 판매 기간, 그다음 이미지, 썸네일이랑 다음 상세 페이지 요 정도 수준, 그리고 배송 관리 요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이제 손꼽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카테고리고요. 카테고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번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검색용 상품명 요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노출의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경쟁 구도 안에서 설정이 빈번하게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상품명하고 카테고리는 변경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테고리 자체는 변경이 안 되고. 그래서 상품명도 예전에 25자 띄어쓰기였을 때는 뭐 더 늘려주세요, 뭐 수정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가 들리나요? 아무 얘기 안 들리죠.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자 그냥 다 때려 넣을 수 있고 일부 카테고리 이제 또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미리 등록했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상품을 등록했느냐가 되게 이제 중요한데 핫팩 시장 가볼까요? 지금 또 난리가 난 시장이죠. 핫팩 쪽에 이렇게 또 와보면 뭐 다른 거 볼 필요는 없고 항상 또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이건 뭡니까? TS 샴푸 아니에요? 샴푸 회사에서 핫팩을 제조하나요 이제? 맞아 이거? 그냥 이름이 TS 아닐까? 뭐 이름이 태석이 뭐 아니면은 태순이 뭐 이런 거 아니야? 희한하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이 부분입니다. 아직도 핫이라고 하는 판매자가 부동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군요. 사실 이 시장은 2013년도 14년도만 해도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따라잡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핫에다 있었고 하루온 핫팩 혹시 아시나요? 더 나은에서 만드는 그 핫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바야시라고 하는 일본 수입산 이제 그 일본 수입산은 사실상 그 불매가 일어나면서 싹 사라진 상품 중에 하나인데 다 그 상품을 사실 모티브로 만든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이제 이거 그쵸 군용 이게 무슨 상병 핫팩 뭐 그런 거였잖아요. 박상병 핫팩. 근데 이것도 하데나시 가져갔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라고 할 때 생각보다 이제 들어가기 어렵죠. 그렇죠? 하루온 이거 더 나은 거. 이런 식이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역사를 좀 따져보면 한 2018년도 그 정도, 17년도, 18년도 그 당시에 이제 중국산 핫팩 그게 엄청나게 밀고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밀고 들어와서 장당 70원. 그때가 이제 어떤 시기냐면 이제 티몬 막 위메프 2016년도 정도 되겠네요. 16, 17 이때 티몬 위메프가 엄청난 활성화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막 70원짜리 핫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막 한 달에 10만 장씩 나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 들어갔고 벌크로 막 가져와서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핫팩을 팔았던 뭐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최초에 한 2013년도에 고바야시 하루 핫팩 수입산 그거 했었고요. 그때 당시 뭐 엄청나게 싸웠죠. 그 당시만 해도 광고비가 얼마였냐라고 하면 하루에 핫팩 키워드에만 8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했었고 붙이는 핫팩 쪽으로 가면 이제 그 6만 원, 7만 원 이랬고 뭐 그 외의 키워드는 사실상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개의 막
싸움이 붙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스마트 클릭 뭐 이렇게 불렀던 이제 지금 전신이죠. 파워 클릭의 전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파워 클릭을 막 많이 안 할 때예요. 안 할 때여서 고정 광고가 아직도 막 파워 플러스 광고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군가가 핫팩에다가 33만 원을 최고가 자동 입찰을 찔러 넣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33만 원, 33만 1,000원이 1등, 2등, 그리고 3등이 그다음에 한 10몇만 원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거 캡처 받아갖고 강의해드리니까 왜 남이 돈 쓴 거에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하는데 그때 오프라인 강의니까 캡처해가지고 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당할 거 생각 안 하고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막 55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하루 광고비가. 그래서 야 이건 너무 과열 경쟁이다. 누가 먼저 떨어져 나갈까 했는데 동시에 네, 뭔가 절충을 좀 잡은 느낌이죠. 제가 봤을 때는 A 업체가 B 업체한테 전화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러다가 다 죽는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오래된 판매자의 그 뭐 키워드를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뭐 하나 클릭해서 볼까요? 프리미엄 핫팩에서 뭐 레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초록이 있으니까 그린도 있나봐요. 30매가 기본이죠, 그렇죠? 20매로 해서 가격을 깎을 거냐, 30매를 해서 그냥 정가를 지켜갈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야 이거는 왜 30매인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30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퀴즈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제일 많이 오프라인 할 때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제 아이템을 좀 더 익숙하게 하라라는 의미에서 조금 왜 30매일까를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핫팩은 왜 기본 구성이 그 30매일까? 네. 힐링님 그건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마켓인데 그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니까 도매처니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따 얘기해요. 네. 다른 분들도 뭐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힐링님의 이야기를 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하고 계시면 겨울 시즌 기간 한 달 사용량 하루 한 달 한 개로 한 달 사용해서 하루 하나 맞죠? 하루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 해서 30일이죠. 근데 손이 몇 개죠? 손은 2개입니다. 네. 보통 살 때는 자기 손이 하나인 줄 알아요. 네, 손이 2개잖아요. 60매를 하셔야 되는데 60매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쵸. 하루에 하나 쓰라고 이렇게 딱 드리는 거죠. 퀴즈였죠. 선물을 드린다고 했나요? 그렇게는 안 하긴 했는데 네, 아무튼 참고해서 답변 온 거 기준으로 참고해서 이따 진짜 퀴즈 낼 때 그분들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왜 기본 구성일까 할 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손은 2개예요. 손은 2개. 그리고 한 번 이제 구매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자, 보면은 이분 무료 배송이죠. 옛날에 다 착불선 결제했는데 무료 배송으로 이제 딱 이제 해서 샀어. 그랬는데 이게 야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네. 왠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친구 줘요. 친구 주고 엄마 주고 누나 주고 그다음에 동생 주고 아빠는 안 주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4개를 이렇게 주잖아요. 갖고 다니다가 주잖아. 야 너도 이거 써봐 이러면서 이렇게 쉽게 준단 말이에요. 싸니까. 이게 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보통 회전이 10일 안에 끝납니다. 안에 끝나죠. 30매가. 그냥 끝나버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와서 이제 재구매를 할 때 보통 몇 매를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몇 매를 살까요? 다시 들어와서 다시 재구매를 해. 처음에 살 때는 30매를 샀잖아. 다음에 살 때는 몇 매를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을 보겠어요. 이분은 그냥 다 30매군요. 그렇죠? 이분은 지금 뭐 못 건드리는 분이 되셨으니까 보험회사부터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핫팩의 그 왕이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생리대 회사에 다니시다가 대표님이시나 아니면은 아무튼 다니다가 나와서 그 생리대를 만드는 기술로 해서 시작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술력이 제조 기술이 아예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업체들은 근본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죠. 100매를 삽니다. 네, 100매. 이게 100매가 되게 웃긴 90매나 100매나 똑같은 거니까 맞춘 걸로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이 이제 끝날 때까지 다 사는 거예요.
겨울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몸에 붙이는 거, 그다음 발에 이제 붙이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근데 요즘 발압팩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나중에 들어올 때 이제 겨울 끝날 때까지 사야 되니까, 지금 시기에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추울 때까지 다 사야 되잖아요. 그 소진에 대한 어떤 기준을 보면 이게 나와요. 그냥 알아서 100매 그리고 120매 사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살 때 얘네들을 또 같이 삽니다. 얘들을 같이 사요. 그래서 객단가가 어마어마해요. 아까 광고비 듣고 야, 이 시장은 진짜 빡세겠구나, 이거는 진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신데, 이게 시작점에서 잘 성장한 업체는 재구매가 일어날 때 객단가가 말이 안 돼요. 몇십만 원을 결제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또 막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관공서나 이런 데 붙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막 한 번 결제할 때 얼마씩 하냐면 72만 원, 막 100몇만 원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하면 사실상 자고 일어나면 그냥 광고비는 퉁쳐져 있어요, 이 상품 자체가. 그래서 객단가가 이게 처음에 보면 12,800원, 야 저거 팔아갖고 어떻게 광고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사실 사팩은 용기조차 낼 수 없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판매자의 그 뭐라 그럴까, 1등은 사실상 이거 외에 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1등 상품의 상품명을 보고 그 상품명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넣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 1등의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매되는 형태를 뭐 상품평이나 이런 쪽을 좀 보시면서, 이런 최신순으로 놓으셔야겠죠. 신규 등록순으로 이렇게 놓으시면서, 아, 사람들은 이 핫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거 붙이는 게 필요한데 라는 얘기 벌써 하잖아요. 그죠? 여기 붙이는 게 없잖아요 지금. 붙이는 게 필요한데 라고 이렇게. 그래서 붙이는 핫팩이 막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을 뜰 때, 원단을 뜰 때 이게 약간 뭔가 안 맞으니까 뭔가 단순화 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여기 뭐 더 넓은 게 있을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제 예전엔 다 파셨는데 지금 안 파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1, 2, 3, 4등, 1, 2, 3등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또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손난로, 부착형, 이런 키워드, 포켓, 손난로, 이게 무조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포함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이분도 그렇고 그죠? 계속해서 길어지죠. 이쯤에 있는 상품 하나 볼까요? 네, 이게 원래는 정상적이죠. 이분에 이렇게 해놓은 게, 이분이 원래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상품명인데 우리가 1등이 판매하고 있는 것만 보면 그냥 저거 그냥 핫팩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 네이버 쇼핑의 상위 노출을 혹은 뭐 가격 비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상품명을 처음부터 거기에 맞춰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래 특색에 맞게 사실은 등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저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상품 등록기 있죠? 그런 것들을 쭉 돌리면서 동일한 상품명을 발사시킨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수정이 안 되네? 뭐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등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실 때 내가 만약에 뭐 이 시장에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 이 판매자의 구성, 그다음 이 판매자의 구성, 이 판매자의 구성, 그리고 이 판매자의 구성, 이런 것들을 좀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딴 데 가볼까요? 여기 100매 100비 써 있잖아요. 제가 보고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네이버 광고나 이런 데 광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핫팩을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핫팩 띡띡띡띡띡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모바일 기준으로 또 띡띡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핫팩,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다 보면 손난로라고 하는 키워드, 붙이는 핫팩 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쭉 내리다 보면은 뭐 발난로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쭉 내리다 보면 찜질팩. 근데 이게 카테고리가 두 개로 갈라지죠. 저 찜질팩은 온열 쪽, 기기, 이런 핫팩 모래 개념이 아니라 기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군용 핫팩 나왔죠. 발 핫팩 나왔죠. 근데 요런 애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런 애들이 우리가 봐도 뭐 사무실 발라로 뭐 등등등 뭐 이렇게 두두두두 핫팩 파우치 뭐 등등등등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내가 마켓을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마켓을 이거죠. 네. 마켓을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판매자들이 어떤 식으로 상품을 구성하고 있고 나는 어떤 키워드에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결국에는 내가 상품을 얼마만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내가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활용 키워드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용도 보니까 손, 그리고 발, 그리고 몸 이렇게 세 가지였잖아요. 거기에 붙이는이 붙었고 그리고 뭐 군용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사실 뭐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고 그쵸? 그리고 나서 뭐 밑에 또 여러 가지가 아까 뭐 난로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좀 있었고요. 뒤에 등등등등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다음 여기에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 아까 보니까 그람 수가 들어가고요. 그람 수가 들어가고 저는 이 시장에서 그래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 중에 하나는 이제는 좀 이런 거 아닐까? 내 패딩이 예를 들어서 몽클레어 XX야. 뭐 요 패딩 가격 요즘에 보니까 얇은 패딩이 160만 원이고 좀 크다 뭐 두툼하다 그러고 광도 좀 난다 그러면 380만 원 가더라고요. 이거 뭐 캐구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그래도 100만 원짜리 그 뭔가 패딩을 샀어. 100만 원 패딩을 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 1등 판매자가 12,000 얼마였나요? 그렇죠. 12,800원. 계산기 한번 꺼내서 12,800원에 나누기 30매를 하니까 한 장당 426원 떨어지죠. 배송비가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뭐 그건 우리가 뭐 논할 그게 아니니까 462원짜리를 사서 여기에 있는 핫팩이 터져서 주머니 안에서 터진 거죠. 터져서 안에 내용물 모래라고 했죠. 모래 같은 게 시꺼먼 거 같은 거가 모래 같은 거가 흘렀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엄청 끔찍하단 말이야. 엄청 끔찍해. 이게 생기는 순간에 이제 뭐 어디가 박살이 나냐면 후기가 1차적 박살, 문의가 박살, 네, 그쵸? 그 다음에 컨텐츠, 외부 요즘에는 이거를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블로그로 협박을 해요. 네, 블로그 협박 당하죠, 그죠? 이런 것들 이제 당하기 시작하면 멘탈이 이제 터집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핫팩을 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이제 몰아져서 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그램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봉제 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원단 절대 터지지 않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터지지 않는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되니까 터지지 않는 뭐 무슨 핫팩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중 봉제, 뭐 이중 마감, 터지지 않는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뭐 그렇게 많이 해놓지는 않네요. 실제적으로 이게 되게 큰 이슈였고 중국산 핫팩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딴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라진 거거든요. 분쟁도 많았고 세탁비를 주느냐 마느냐 패딩을 물어내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내가 쓰는 어떤 기준 안에서 나는 최근의 이슈를 또 담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최근 이슈의 트렌드적인 트렌드 선호도 키워드 이거를 이제 원하는 거잖아요. 어디도 뭐 쇼핑도 이걸 또 원합니다. 선호 키워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뭐라고 부르냐 상품명이라고 봅니다. 상품명 보통 이렇게 짜시나요? 어떻게 짜세요? 상품명을 키워드만 가지고서 일자적으로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되게 좋죠.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패턴에 맞게 등록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파자마랑 그 잠옷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나요? 모르죠? 네. 파자마랑 잠옷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또 카테고리가 갈리는 순간 어떤 키워드를 쓸 거냐에 따라서 노출 자체가 또 달라집니다. 네. 내가 이거를 지마켓 옥션에서 그러면 파생을 시켜서 절로 간다라고 할 때 어느 한쪽 키워드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마켓 옥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카테고리 기준이 잡아주니까. 그래서
G마켓 옥션은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쇼핑에 가서는 분리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다른 카테고리, 다른 사이트 이런 쪽에 갔을 때는 어떻게 등록해야 되느냐는 그게 검색 선호도 정확도 기준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화면 돌려드릴게요. 보면 아까 이 판매자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네, 요게 이제 핫팩이잖아요. 핫팩. 여기다 이제 손난로를 검색해 볼게요. 손난로를 검색해서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네, 뭔가 바뀌잖아요.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을 때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온열 찜질 쪽, 기기 쪽으로 바뀐다는 담당 기기. 그래서 사실은 핫팩을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손난로를 넣는 건 좀 바보 같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런가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핫팩 아까 검색 결과를 다시 보면 네이버에서 그냥 아까 보셨던 이 통합 여기에서 봤던 이 키워드가 조회수 나오니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넣으신 판매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 네. 요 영역이죠. 요 영역 쪽에 오면은 손난로를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여기 또 있잖아요. 의미 없는 키워드거든요. 그죠? 요런 애들을 사실상 넣을 필요 없어. 로그 분석을 해보면 어차피 클릭이 안 돼. 왜? 노출이 안 되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핫팩에 보면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요런 분들인 거예요. 왜 오냐고. 이거 자체를 광고를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 요것도 그렇고요. 뭐 보조 배터리를 바로 여기서 요런 것들을 좀 막아야 돼. 그 반대로 요런 거를 이렇게 쳤을 때 나오는 이런 거 막아야 돼요. 이런 거 다 막아야 돼.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과연 이 판매자가 이쪽 키워드에 뭐 자기가 설정해서 노출한 부분도 있겠죠. 광고를. 근데 거의 대부분이 대행사 아니면 그냥 긁어다가 여기서 이런 데서 그냥 엑셀 다운로드 받아갖고 정리한 다음에 그거 상품명으로 그냥 쭉 나열하고 그걸 그냥 때려 박아갖고 또 광고에다 내보내고 보통은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쓸데없는 이제 노출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클릭이 일어나봤자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 키워드 자체가 기기를 찾으러 들어온 고객 선호도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다른 카테고리, 다른 사이트가 똑같아요. 예,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넣고 있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최근에 검색 정확도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검색 정확도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확한 카테고리, 정확한 상품명, 정확한 상품이에요. 근데 상품이 들어와져 있는 거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마켓이 정제 작업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걸러지질 않죠. 그죠?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정확한 카테고리, 정확한 상품명 기준을 검색 정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요즘에 많이 없어졌죠. 뭐랄까 가중치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져서 뭐 전에 유모차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유모차 이렇게 검색하면 유모차 거리부터 해서 이상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정확도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50자를 넣을 수 있는 지금 상품명에서는 50자 상품명에서는 그냥 막 때려 넣어도 사실 왜 이렇게 오늘 한글이 때려 넣어도 사실 관계없어. 왜? 50자 안에서 조합돼서 알아 노출되겠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요즘에. 그러니까 마켓도 이게 이제 싫잖아요. 마켓도 이게 싫으니까 이거를 25자로 제한했던 거예요. 사실상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을 한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한 게 수정 제한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상품명은 사실상 늘려주지 않아도 돼. 사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수정을 풀어놓으면 되거든요. 수정을 풀어놓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손난로 넣었다가 또 핫팩 넣었다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확도도 안 맞아버리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G마켓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를 보면 G마켓은 강력한 노출 검색 결과라고 할게요. 결과에 대한 단속이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이제 필요한 시기가 온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근데 최근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쪽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뭔가 정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그래서 뭐 아무리 상품명에 너가 핫팩 시장에서 그쪽 카테고리에 넣어놔갖고 등록을 했다 한들 고객이 손난로를 쳤을 때 이쪽에 나오는 카테고리는 어떤 카테고리여야 돼?
여기 보면은 손난로 카테고리여야 돼. 핫팩 카테고리는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어떤 규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검색 정확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게 되게 많이 포함됐고, 이 전신이 사실상 G마켓이 후발주잖아요. 뭐보다? 옥션보다. 옥션에 뭐가 있었냐면 옥션에 희망 검색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희망 검색. 이게 1000점에서 그다음에 50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뭐 100점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서 기본 저렇게 받지 못하면 노출을 안 한 거니까 이 5개의 키워드를 넣는 게 있었거든요. 키워드를 넣는 거. 예전에 이제 인터파크 상품 등록할 때처럼. 그래서 이 5개의 키워드가 실제로 노출 점수가 막 나오면서 저 키워드에서 이 상품은 뭐 1000점이다, 5000점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옥션은 검색의 상품명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노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냥 노출의 확장에 대한 개념이고, 정확도의 개념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노출 정확도. 네, 요렇게 이제 구분이 좀 지어져 있었던 요런 게 그 전신이에요. 옥션이 전체 사이트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시작점? 시스템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옥션이 만들어 놓은 이 정확도의 기준으로 그냥 전체 사이트가 죄다 반영하는데, 대신 5개의 키워드를 이런 점수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품명 안에서 얘기도 안 하고 정확도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노출을 이제 뭐라 그럴까, 랭크 순을 어떤 식으로 정렬할 거야에 대한 그 검색 결과에 대한 카테고리 검색 결과에 대한 뭐 등등등의 그 노출 기준을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G마켓도 반영하고, G마켓에 반영됐더니 땡땡본가도 반영하고 인턴파크도 반영,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없어진 한 2달 전에 없어진 창업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혹은 뭐 상위 노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네이버 쇼핑을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오픈마켓이라고 아예 4개 사이트를 딱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외 사이트는 사실 쿠팡이나 이런 사이트들, 그런 사이트는 거기는 이제 노출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완전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쭉 오다가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또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자꾸 돌연변이에 맞춰갖고 이 4개 사이트를 집중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상위 노출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유튜브가 활성화될 때 그 사이트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런 컨텐츠가 많아서 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할 때 패턴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패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G마켓 옥션 11번가 설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못하냐, 그들은 그걸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업력이 짧은 거죠. 저 같은 경우 2010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 역사를 강의와 함께 왔잖아요. 저도 강의가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형태가 없었으면 사실상 이 히스토리를 알 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죠. 그냥 때려놓고 그냥 등록해서 내 상품이 좋으면 팔리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강의하고 이제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파야 되고, 그리고 내 상품이 어떻게 하면 더 위로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론으로 정립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PPT를 만들진 않겠죠. 저 혼자 사업을 했으면. 그걸 PPT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온 지금의 현재 수준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인한테 받은 그게 있습니다. 그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거 약간 오픈 AI 거죠? 차장님, 그죠? 그거 맞죠? 그 AI 같은데, 챗GPT 같던데, 지금은 아예 뭐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걔가 그거를 한 2단계를 거쳐갖고, 20개도 아니야. 한 2단계를 딱 거쳐갖고 그게 뭔지를 인지한 다음에, 며칠 전에 구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 영상이에요. 뭐 대충 선을 그렸더니 꼬부라진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리 비슷하게 이렇게 그렸더니 이거는 약간 유선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부리를 그려주고 물을 딱, 그러니까 물에 떠있는 오리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발전한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쇼핑은 한 번 뒤집어질 것 같은데 늘 이야기하지만 검색에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에 검색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도 생기고 그 광고가 계속해서 파생되는 형태죠. 리타게팅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검색 기반입니다. 우리가 검색하지 않고 무언가를 보지 않았다면 그게 심어져서 쿠키 파일이 전체에 뭔가 확장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직도 검색 시장이고 검색에서 끝나고 최종은 무조건 검색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 노출 기준을 뒤집어 만들든 뭐 하든 결국엔 똑같다라는 거죠. 네. 마케팅의 형태가 똑같으니까 노출을 시켜놓고 결과적으로 내 상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 땐 최종으로 만날 수 있는 게 결국엔 검색 결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검색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본 영상은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네, 충격적이었고 그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쇼핑했던 것들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 주면서 아, 이 상품이야? 라고 했더니 이거야, 이거 찾아줘 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그 상품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아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건 생기겠지. 분류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만들 거야? 그걸 또 키워드로 할 거야? 이거는 좀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재질, 재질, 색, 그 재질 위에 얹은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그런 것들. 그래서 마켓도 상품에 대한 공부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상품의 공부를 셀러가 입력한 기준으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상품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부합돼서 결국엔 쇼핑으로 제공됐을 때 검색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너무나도 먼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검색에 갇혀서 검색 시장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어느 특정 사이트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사이트는 쇼핑을 하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고객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를 계속해서 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G마켓에 매일매일 접속을 하면은 추파춥스랑 신라면을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룰렛을 돌릴 수 있었어요. G마켓에 매일매일 접속해서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거기에 룰렛을 돌려갖고 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일리지로 또 쌓기도 하고 출석을 되게 오랫동안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적어도 컵라면 하나는 사 먹을 수 있는 추파춥스나 가나 초콜릿 이런 거. 예전 제 여자친구가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 보고 제가 학을 떴거든요. 그 시기가 제 핸드폰도 안 까먹어. 아이폰 3GS였어. 버스에서도 뭐해? 그랬더니 앉아갖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가 5개야. 5개를 그걸 돌려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그냥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만 있어도 20 몇 초더라? 20 한 5초 정도 되는 것 같던데 25초 정도를 유지하잖아요. 스크롤을 내리면서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 액션은 25초 정도를 유지하면 5원을 줍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 앞으로는 지금 그래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이 매일매일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놀이도 하고 상품을 보면서 혜택도 얻고 이런 식의 행동들,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또 멤버십이랑 같이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상 예전처럼 지금도 많이 무너졌지만 포털에서부터 시작하는 검색은 사실상 별로 그렇게 많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게 각 마켓이 그런 행동들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책이 많이 생긴다면 사실상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쳐서 쇼핑하는 형태가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내 노가다에 벌어놓은 노가다의 금액, 왜 어플에 막 그거 엄청 깔을 때 있었잖아요. 그 갤럭시에서 많이 보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 걸으면서 만보기 하면은 주도만 커피도 바꿔 먹을 수 있고 그 있잖아요. 막 걸어다니면서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것들의 노가다가 합쳐진 내 금액과 플러스로 내가 멤버십을 했던 금액과 그걸 마켓이 발행하는 금액 그리고 셀러가 주는 금액까지 합쳐졌을 때 최저가는 어디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네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컨텐츠로 꺼낸다라고 한다면 좀 호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말이 좀 많이 샜는데 여튼 마켓의 어떤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검색의 기준이 마켓의 기준이 자, 또 하나를 본다라고 했더니 이제 카테고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 있냐 통합되어 있냐 요거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또 하나의 퀴즈를 내보죠. 아까 보셨던 그 핫팩이요. 요거 클릭하고 네, 여기 왔네요. 등산 아웃도어의 등산 장비의 핫팩이야. 이거는 통합되어져 있는 카테고리일까요? 아니면 세분화되어져 있는 카테고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통합된 걸까? 아니면 세분화되어 있는 걸까? 뭐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분화. 통합입니다. 뭐야? 왜? 라는 얘기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정확도를 높이려면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간 거야. 키워드에 제한을 넣고 수 제한을 넣고 그 다음에 수정을 못하게 하는 정책에서는 오히려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수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뭐 50자. 그러니까 길게 쓸 수 있어. 라는 데서는 카테고리가 오히려 여기는 또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죠. 이런 사이트가 어딜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사이트가 어딜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시 생각하면 라는 이제 불현듯 오이?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원래 정확도를 높이려면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붙이는 핫팩, 발 핫팩, 손 핫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저기 손 핫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핫팩 옆에 하나가 더 붙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상품명을 내가 핫팩은 중간이 핫팩인 핫팩인데 내가 붙이는 거에 등록한 거야, 뭐에 등록한 거냐에 따라서 이 상품명의 패턴이 다 달라지는 거야. 왜? 내가 여기다 뭐 잘못 넣으면 세 분류해서 안 나와버리거든요. 검색 결과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발 핫팩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야. 이 얘기인 즉슨 마켓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상품을 분리해서 좀 등록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좀 분리해서 좀 등록하세요. 우리가 이거 검색 결과에 다 다르게 나타내 주잖아요. 분리해서 등록하세요. 셀러들이 말을 듣나요? 왜? 핫팩에다 난 노출을 해야 되거든.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어? 이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붙이는 핫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다 등록? 카테고리는 여기다 등록을 해놓고 핫팩 키워드에 얘가 나오니까 정확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오니까 이게 선호도 카테고리 가장 많이 팔리는 카테고리니까 이쪽에 등록해놓고 이 키워드를 그냥 넣어버린 거라니까. 그럼 마켓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하라 해줘, 야 다 없애,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통합으로 바뀌어버리지. 그러면 얘 붙이는 핫팩이라는 키워드가 의미가 있어지나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성에만 있으면 돼.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근데 뭐 상품명에 안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써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흐름이 보이나요? 이해가 돼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얘는 통합됐습니까?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죠? 이거는 질문 같지도 않잖아. 이 통합되어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어요? 통합이죠. 완벽한 통합입니다. 예전에는 이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사무용, 게이밍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죠? 자, 냉장고 가볼게요. 같은 디지털 가전이지만
제가 위에서 클릭 안 하는 건 이제 광고비 나가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로그를 망칠까봐 안 클릭하는 겁니다. 스크롤 소리가 시끄러워도 좀 참아주세요. 네, 이거는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통합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자기 거 보고 있죠. 본인 상품 이제 부랴부랴 막 내 카테고리 어떻게 생겼었지? 하면서 이제 막 들어가서 보고 있지.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뻔한데 이건 세분화죠. 네, 이건 세분화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또 세 분류에 여기 밑에 뭐가 있었냐면 리터가 있었어요. 리터. 뭐 900리터 뭐 물결. 뭐 500리터 물결. 200리터 물결. 사실 그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용량이 이거를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요즘에는 용량이 이걸 대변할 수는 없어요. 네. 대변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터를 넣어놨다라고 하는 건 왜 그랬냐? 지마켓의 특징이죠. 리터라는 표현, 뭐 인치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공정위에서 1등이었던 지마켓 옥션한테 줬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생겨나면서 사실 지마켓은 피해자예요. 제가 봤을 때. 딴 사이트 다 쓰잖아. 근데 지마켓 옥션만 그 규제가 되게 강한 거 아니야. 제가 만약에 지마켓을 대변해 준다면 사실상 피해자야. 이 기업은 불쌍해. 1등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 제재가 1등한테만 가거든요. 야, 리터 쓰지마, 뭐 쓰지마. 인제 이거 허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리터 한글로 못 쓴대요. 네, 저렇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특이한 거 예를 들어 65인치 TV 집에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검색해서 쭉 또 들어와 보면 요 부분이에요. 뭐냐 이거 뭐 죄다 영어로. 야 특이하네. 네. 특이하죠. 여기에 뭐가 써져 있죠? 163cm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163cm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인치의 표현이에요. 공정위에서 쓰지 못하게 하니까 다른 사이트는 다 쓰는데 공정위 얘만 여기만 이제 못 쓰게 하니까 마켓에서 이 검색 결과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은 안 나왔어. 네. 인치를 그래서 센치,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해갖고 이 검색을 인치를 치는 사람은 이걸 넣은 키워드를 넣은 사람들을 노출시켜줘 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에요. 이건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인 거지. 이해되시나요? 웃기죠. 그러면 이 카테고리는 또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할 때 통합이야.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옆에 인치가 있었죠. 센치로 표현해갖고 또 세 분류가 LED야 뭐 예전에는 뭐라고 했었죠? QLED야 뭐 OLED야 LED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그 전신이 뭔지 모르겠다. LCD 오케이 LCD야 뭐 등등등 있었거든. 그거 다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상품명에 뭘 넣어야 되냐면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얘는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왜 1등 하고 있는 거야? 네, 엄청 싸게 파나 보네. 당황스러운데 이게 뭐지? 네. 야, 여기도 지금 노출이 이상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조회수 기준이죠. 조회수를 뽑아봐야 돼요. 어느 게 조회수가 많나. 뭐 구성도 짜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쭉 뽑아보시고 실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키워드를 쓰고 있나? 이거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상품명의 조합을 이렇게 짤 건데 이 검색어가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건가? 그럼 내 카테고리는 통합적인가? 아니면은 함축적인가?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냐? 통합적이냐? 요거를 좀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 네 가지만 확인하면 사실상 ESN 플러스에서 이 두 개를 등록하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50자니까 홍보 문구 어차피 내가 안 넣는다라고 했을 때 프로모션명 내가 안 넣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에 뭘 많이 생각할까인 거예요. 막 이런 질문 많이 해. 진짜 많이. 옛날에 그 패션 파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했는데 몸에 쫙 달라붙는 스키니 유행할 때요. 몸에 쫙 달라붙는 스키니진. 몸에 쫙 달라붙는을 꼭 붙여야 돼요? 이 얘기를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었어요. 전 다 빼라고 했었죠. 당신이 신규 판매자면 빼세요. 그 당시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빼세요. 지금은요.
넣으세요. 어차피 더 넣을 것도 없잖아요. 더 넣어봐야 뭐해? 의미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현재 이 상품을 사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뭘까? 가벼워야 되나? 튼튼해야 되나? 어떤 재질을 특정적으로 원하나? 등등등이 있잖아요. 아까 노트북만 봐도 어떤 사양을 되게 선호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의 강조 문구를 앞에 넣어주고 뒤에 한다거나 아니면 앞에 상품명의 앞머리는 3음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는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성을 가져가지고 그리고 뒤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넣어줘 볼까? 라는 생각들은 지금은 좀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랑 상품명에 좀 더 왜 상품명은 그냥 검색에 조회되는 형태, 확장성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클릭을 받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워낙에 이제 많이 고객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썸네일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상품명이 재미가 없어. 그럼 또 클릭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백날 이거 냉정한 얘기죠. 현실적인 얘기,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백날 네이버 기준으로 맞춰봤자 G마켓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서 상단에 위치할 수 있느냐라고 했대. 검색 결과에서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막 다 맞출 필요도 없죠. 그죠? 내가 만약에 가격 비교를 형성할 거라면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 굳이 그냥 썸네일만 맞춰도 가격 비교 형성되는데 또 그것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자를 짤 수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좋은 문구를 써주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바일로 봤을 때 지금도 PC에서도 이렇게 잘리잖아요. 이렇게 잘리는데 우리가 모바일에서 봤을 때 더 잘린단 말이야. 그렇다라고 한데 앞머리에 꼭 보여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력한 문구 하나가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래로 좀 내려보면 그 외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썸네일 뭐 기가 막히게 넣으셔야 되는 거고 상세 설명이야 컨텐츠 다 넣으셔야 되는 거 이건 개인의 능력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쭉 내렸을 때 뭐 이런 것들 배송 정보 이런 것들 혹시나 배송 정보 못 넣는 분들을 위해 막간을 이용해서 약 한 3분 남았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를 클릭하고요. 여기서 신규 등록을 누르시면 안 돼요. 뭘 눌러야 되죠?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야 됩니다. 이걸 누르면 이게 떠요. 여기서도 신규 등록을 누르시면 안 돼요.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배송 정보를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을 누르면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판매자 주소록 넣고 요거 뜨면 요걸 다 기입해요. 저장 누르면 일로 오거든요. 얘 선택하면 선택 눌렀을 때 이게 다 일로 왔죠? 그죠?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 뭐 놓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판매자 주소록 눌러갖고 이거 뜨면 이거 다 기입하고 저장 누르면 위에 뜨니까 그거 클릭하고 선택하면요 일로 온다고요. 일로 오고 여기다가 기입해줘요. 기입해주고 작은 값으로 부과하고 요거 꼭 하셔야죠. 항공료 받아야 되니까 항공료를 받으세요. 요렇게 해서 이거 저장 누르면 이게 위로 올라오고 기본 뜨죠. 하고 선택 누르면 그때서야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리스트에 뜨고요. 이해하시죠? 요건 또 안 하면 또 설명 안 했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편도 기준으로 넣으시면 돼요. 나 왕복으로 14,000원 받아야 돼. 그러면 7,000원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